지난 시간에는 여지도서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수산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장매매 문기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수산업에 대해서 당시 어장의 사적 소유와 매매가 있었는지 사료를 통해 확인하고 그 방식이 어떠한 형태였는지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장의 사정과 매매 사례는 여러 고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연구에서 어장 매매 시 작성된 문기로서 소개된 것은 경기도 수원과 황해도 웅진 등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어장 매매 문기와 더불어 전라북도 흥덕면 삼원면에 소재한 어전의 매매 문기, 황해도 웅진군 송당리 점포전, 작당전, 오두전, 점포청어전 매매 문기 등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의 자료를 발굴하여 당시 어장 매매 실태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분석에 사용된 어장 매매 관련 고문서는 보시는 표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문기는 경기도 수원 어장 매매 사례로 1786년에 작성된 어장 매매 문기입니다. 보신의 화면의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 어장 매매 사례. 건융 51년 병호 11월 25일 이해남댁 노 막쇠 앞 명문. 이 명문을 하는 일은 상전댁이 기니 쓸 곳이 있어 수원 가사곤면 개두산 아래 포변 진강함 망장을 형지는 염암 둘레 4,500여 보 내에 일수와 이수 두 곳 합 205기이고 사표는 동으로 대동함에서 오리, 남으로 저함에서 오리, 서로 황함에서 20리, 북으로 개두봉에서 오리의 곳을 가격을 동전 150냥으로 정하여 수대로 받고 입지 한 장을 상전주의 위임장과 더불어 우인에게 영영 방매하여 문서를 작성하여 주니 이후 만약 잡담이 있거든 이 문서로 관에 고하여 바로 잡을 것. 이 문기는 규역법 시행 후인 1786년에 작성된 어장 매매 문기입니다. 어장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으로 현 소재지는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간리의 한 어장이 매매될 때 작성된 것입니다. 매매 물품은 어망이 설치된 약 250m에 달하는 크기의 어장으로 동전 150냥, 쌀로 30섬에 해당하는 가치에 팔렸습니다. 본 문서는 특히 어장의 위치를 동서남북 사방 경계로서 명시하고 있는데 대동함, 저함, 황함, 개두봉 등 내륙의 지명이 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획도구인 어망과 함께 구획된 바다를 어장으로 칭하고 토지와 같은 형식으로 매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부에서 발급된 서류인 동어장의 입안 자료도 존재합니다. 입안은 조선시대의 관부에서 개인의 청원에 따라 발급하는 문서로 개인의 청원에 따라 매매, 양도, 결송, 입후 등의 사실을 관에서 확인하고 이를 인증해 주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1786년에 작성된 입안에는 어장의 위치, 크기에 대한 어장 매매 문기와 동일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고 이것이 1762년에도 동일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입안에서 어전의 주인은 이생원댁 노 세위입니다. 조선 후기 토지 등을 매매할 때 원소유자가 양반가이더라도 매매 당사자로서 원소유주의 노비가 거래 관행상 계약적으로 형식적으로 표기되는 특징이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적어도 1762년에서 1786년간 동어장이 이생원 댁에 귀속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두 번째로 전라도 흥덕현 어전매매 사례입니다. 이 문기는 1826년, 1828년, 1839년에 작성된 어전매매 문기입니다. 총 3장의 문서로 다음은 가장 나중 시기인 1839년에 작성된 문서에 대한 원문과 번역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흥덕현 어전매매 사례. 도광 19년 기해 6월 1 이영중 앞 명문. 이와 같이 명문하는 것은 이 사람으로부터 매득한 심원면 난물 뒷바다 기럼창에 있는 어전 한 곳. 간수선 1척 말 5결을 동전 150냥으로 값을 정하여 본 문기 3장을 신문기와 아울러 다시 영영 방매하니 일 후에 서로 어긋나는 패단이 있으면 이것으로 관에 고하여 바로 잡을 것. 본 어전 문기 3건은 전라도 흥덕현 심원면 나몰이 기람창에 소재한 어전의 1826년부터 1839년간의 매매 기록입니다. 1826년 현덕일이 이정각에게, 1828년 이정각이 진관성에게, 1839년 진관성이 이영중에게 어전의 권리를 이전하였습니다. 매매 대상은 어전과 더불어 간수석 한 척, 말목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매매되는 간수서는 어족의 모임을 보는 배로 주로 어전에서 이용되는 작은 배였습니다. 말목은 어망을 지지하는 나무 말뚝으로 일종의 어구입니다. 말은 어전에서 지지대 역할을 하는 목재 기둥을 의미합니다. 기둥을 통해 어전의 면적을 나타내게 되는데 결이 바로 이 어전의 크기를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조선시대의 결은 농토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이나 생산성이 반영된 개념으로 절대적인 면적이 아닌 상대 면적입니다. 1902년부터는 일결이 1만 제곱미터 1헥타르로 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동어장의 크기 5결은 약 15,000평으로 환산됩니다. 어전의 가격은 1826년과 1828년에는 동일하게 230냥이었으나 1839년에는 오히려 130냥으로 그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1826년과 1828년의 매매 사유는 채전허다 부득이로 빚진 돈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팔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어전이 토지와 마찬가지로 경기가 어려울 때 황금성 있는 재산으로서 매매의 대상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826년과 1828년 자료에는 이 어전을 스스로 매득하여 살을 얽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전주가 어장에 대해 어구를 설치하는 등 어업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 문기에는 본 문기 3장을 신문기와 아울러가 포함되고 있는데 이전에 이 어전과 관련하여 작성된 3건의 문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는 접련 문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도 어장의 매매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어장이 토지와 같이 재산으로서 가치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현중이 동어전을 매득하는 문서에는 다른 문서에는 없는 문구인 환위, 즉 이전에 샀던 것을 다시 되돌려 판다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동문서상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으나 금번 매매 이전에 이영중 혹은 이영중 가에서 이 어장을 소유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다음에 살펴보는 황해도 옹진군의 어장은 매도자가 이듬해 다시 그 어장을 매수하기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황해도 옹진군 어전 매매 사례입니다. 황해도 옹진군의 문기는 총 12건에 달하는데 어장의 명칭과 더불어 판매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문기는 4종류로 구분됩니다. 어전의 명칭은 전포전, 작당전, 오두전, 전포청어전 등으로 표기되었는데 이들이 동일한 어장인지는 문서를 통해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송당리 전포전 1771년 건륭 36년 신묘 4월 27일 최광규 앞 명문. 이와 같이 명문을 하는 것은 직접 매득한 옹진 용연면 송당리에 있는 전포전의 전장목 250개, 진망 14폭, 망죽 3개, 약시 3개, 막장 수망선 1척, 정의선 1척 등의 절반 및 본문기 6장, 관의 빗기 3장, 화훼문기 1장을 이 사람에게 가격을 동전 40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 내로 교육하여 받고 영원히 방매하되 어느 동생 자손 중에서 일후에 만약 잡담이 있을 경우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 본 어전 매매 문기는 1771년으로 가장 앞선 시기에 작성된 자료입니다. 황해도 용연면 송당리에 있는 전포전이 그 대상으로 매매에는 어획도구로서의 지지대, 어망, 어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형제들끼리의 재산을 나눈 문서인 화훼문기도 첨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훼문기는 사후에 형제 간의 재산을 나누는 문서로 부모가 직접 작성한 상속문서와는 구분됩니다. 즉, 이 어전은 1771년 이전 시기부터 존재해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어전을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어전은 조선 후기 인민들 사이에서 재산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의 빚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어업에 대한 소유권이 토지의 연장선상에서 재산권적 가치를 관으로부터 공인받고 있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송당리 작당전 1827년 도광 7년 정해 6월 초 4일 한진규 앞 명문. 이와 같이 명문하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옹진 용연면 송당리에 있는 작당전 3분의 2 깃 중 절반 깃을 동전 70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장망 정의선, 수망선 및 10호 잡어전 반반 깃을 아울러 이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하고 본 문기는 도문기에 들어있어서 허급할 수 없으므로 이루 동생 자손 중 만약 잡담이 있으면 이것으로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 이 문기는 1827년에 작성된 문기로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작당전의 일부, 즉 3분의 1에 해당되는 지분과 어선을 매매하는 문서입니다. 앞에 송당리 전포전과 마찬가지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어전이 그 대상입니다. 이전부터 내려온 피상속인 전원 또는 각 개인의 재산 상속 내용을 모두 기록하여 점렬한 도문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어전을 여러 자녀에게 지분의 형태로 나누어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해도 지역은 어전과 어선의 3분의 1의 매매가가 700냥으로
동시대 경기도, 전라도 등지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타 어전과 비교해 경제적 가치가 높게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송당리 오두전 1836년 도광 16년 병신 11월 초 9일 장길갑 앞 명문. 이와 같이 명문하는 것은 스스로 매득한 옹진 용연면 송당리에 있는 오두전 3분의 1 깃을 동전 45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장망 정의선 2척, 수망선 1척 및 시포전 3분의 1 깃을 구문기 6장과 아울러 이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하니 일후에 만약 자손 중에서 잡담이 있을 경우 이것을 가지고 바로잡을 것. 이 문기는 1832년에서 1836년에 만들어진 어전 매매 문기입니다. 총 5장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문서입니다. 본 문기에 앞서 작성된 문기 5건은 매수인, 매도인, 매매 지분, 매매 가격만 상이하며 이외의 내용과 문서 형식이 동일합니다. 주요 내용은 보시는 표로 정리됩니다. 해당 어장은 1832년, 1833년 4건, 1836년, 1843년 1건 등 총 5번의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1832년 5월 오정윤이 이종표와 원이경에게 6분의 1의 지분을 동전 각각 330냥에 매매하며 같은 해의 11월 이종표가 원이경에게 다시 6분의 1의 지분을 동전 400냥에 매매합니다. 결국 오정윤의 어전 3분의 1 지분은 원이경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종표는 어전 6분의 1 지분을 원이경에게 매매하면서 70냥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1833년 다시 원이경은 보유한 어전 3분의 1의 지분을 본래 주인인 오정윤에게 730냥에 매매합니다. 결국 오정윤은 소유하였던 어전 3분의 1의 지분을 1832년 5월에 660냥에 팔아 1833년 10월에 다시 730냥에 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836년 오정윤은 장길갑에게 어전 3분의 1 지분을 450냥에 매매합니다. 3년 동안 어전의 가격은 730냥에서 450냥으로 무려 280냥이나 가격이 하락하여 매매되고 있었습니다. 1833년에서 1836년 사이에 어전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매득자인 장길갑의 신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804년생인 장길갑은 1827년 순조 27년 증광시 병가 47위인 자입니다. 어장을 소유한 장길갑은 무가를 급제한 양반 신분의 인물로 직접 어업을 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수원의 매매 사례와 같이 형식상 노비가 매매의 당사자로 기록되는 거래간행과 달리 양반이 직접 매매자로서 기재된 것이 특징입니다. 당시 이전보다 인민들이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재산에 대한 대록, 허락 등의 관행 등이 점점 얕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기는 1844년 전기주 장상호가 박백은에게 점포 청어전 6분의 1을 210냥에 매매하는 기록입니다. 1844년 문기상 어전의 전주인인 장상호는 1836년 매득자인 장길갑의 부친입니다. 1836년 어전을 매득한 자는 아들이지만 1843년 어전의 절반 깃의 매매 시 원주가 부친으로 기재되어 이로써
어전의 실소유주는 부친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어전 매매 문기 사례는 짧은 기간 내에 어전의 일부가 여러 번 매매되었으나 결국 원주인인 오정윤이 그 매매에서 매득인과 매수인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도 흥덕현 심원면의 나놀이 어전 매매 문기에서 환위라고 기재된 것은 황해도 어전 매매 사례와 같이 어전이 환매물임을 의미하는데 단기간에 매매자와 매득자가 되어서 어전을 빈번하게 사고 파는 당시의 관행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황해군 옹진군 송당리 전포 청어전의 1868년 매매 문기는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활용되었습니다. 이 문기를 본 강의에서 다시 소개하는 것은 동문기 전후에 작성된 3건의 문기를 추가로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19세기 후반 어전 매매의 실태에 접근하기 위하여 더불어 분석하겠습니다. 문기가 작성된 시기는 1861년, 1866년, 1868년, 1870년으로 매매 대상은 전포 청어전입니다. 총 4건의 문서인데 1868년 자료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고 나머지 3개의 문서는 일본의 천리대학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문서의 형식과 매매 대상 및 내역은 동일하며 다음은 초기 문서인 1861년에 작성된 문기 원문과 번역입니다. 표는 이외 문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송당리 전포 청어전 1861년 한풍 11년 8월 20일 채참의댁 노 김은백 앞 명문. 이와 같이 명문하는 것은 스스로 매득한 옹진에 있는 송당리 전포어전 3분의 1깃과 막가 1좌, 면망 900파, 장선 한 척, 정의선 한 척, 노 한 개, 수망선 한 척, 장 130개, 열쇠를 갖춘 궤 한 좌, 밥솥 2좌, 물 항아리 2좌, 말 1개, 돼 1개, 칼 1개, 괭이 2개, 끌 2개, 톱 1개, 점바지 2개, 족판 1개, 작귀 2개, 절구 1좌, 화로 1좌, 삽 1개를 동전 80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교육하여 받고 본 문기 2장으로 영영 방매하니 일후에 자손 종류 중에서 만약 잡담이 있을 경우 이 여러 문건으로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 본 문기는 1861년, 1866년, 1868년에 전포 청어전 3분의 1 지분 매매 상권, 1870년 3분의 1 지분 매매 등을 기록한 것입니다. 첫 번째 문기는 1861년 3분의 1 지분을 전기주인 노지양이 동전 800냥에 김운백에게 어전과 집을 포함한 생활용품을 매매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매매 대상이 어전의 3분의 1 지분뿐만 아니라 선박, 노, 면망 등의 어에게 필요한 도구와 집, 밥솥, 물동이, 돼, 칼 등 다양한 생활 물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매매 물목은 1866년과 1868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1870년에는 생활물품은 막장물이라는 단어로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대상 물품은 앞선 문기와 동일한 것으로 유추됩니다. 어전의 가격은 1861년 800냥, 1866년 900냥, 1868년 1000냥으로 7년간 200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70년에는 다시 750냥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중후반에 어장 가격은 하락하는 추세로 생산의 위기가 어장에도 반영되고 있는 등 당시 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었던 시기라는 것이 어장 매매 문기에서도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어장 매매 문기 내용을 종합하여 조선 후기 어장의 사적 소유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771년에서 1870년간 경기도, 전라도, 황해도에서 작성된 어전 매매 문기 16건, 입안 1건을 통해 조선 후기 어전이 사점되어 재산의 일부로서 활발하게 매매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음의 특징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어전 매매 문기의 계약자는 개인 대 개인으로 당시 어전의 소유 주체는 개인 혹은 지분 분할의 소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전의 전체 혹은 일부 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쌀 30에서 300섬의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실제 당시 하층민의 신분이었던 어민 개인이 정치성 어구가 설치된 어전을 소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체로 양반 등이 재산의 일환으로 소유하고 자손들에게 상속하고 있었으며 균역법 하에서는 해세를 부과하면서 자유롭게 어장이 사점되고 있었습니다. 분석 문기의 어전 소유주 가운데 한 명은 양반 신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어전은 단기간에 매매 매수가 여러 차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수자가 동일 어장을 다시 매득하는 사례도 발견됩니다. 심지어 지난해 판 어장을 다시 되돌려 사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바닷가 지역 내에서 빈번하게 어전 매매 계약이 성립이 가능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매매물로서 어장의 환금성도 엿보입니다. 셋째, 어전은 재산의 일환으로 상속되고 있었는데 이는 조선 후기 어전도 토지와 같이 재산의 일부로서 인식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어전의 사적 소유 발달이 재차 확인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어전의 매매 문서의 작성 방식은 토지의 고유한 형식과 동일합니다. 이는 당시의 어전의 재산권적 가치가 토지의 연장성상에서 인정받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관해 빚기를 매매 문서로 포함하고 있으며 매매 문서 말기에는 공통되게 고관 변정사, 즉 관에 고하여 바로 잡을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 토지, 가옥 등 매매 시 분쟁 방지 차원에서 관으로부터 매매가 공인되었다는 것을 표기한 고유 문구입니다. 즉, 이로부터 어전 매매에는 관으로부터 토지와 동일한 공인된 권리가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어전과 어선, 노, 어망 등 어획도구, 아울러 생활용품도 매매 물목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전 전체가 매매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나 일부 지분이 분할되어 매매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매매가 이루어졌던 어전이 법적으로 지분 공유의 대상이지 마을 단위의 총유 대상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강의로서 조선 후기 사료로부터 본 조선 후기 수산업의 실태를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조선 후기 편찬 사료인 여지도서와 어장 매매 문기를 분석과 설명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여지도서는 수산물에 특화된 자료는 아니지만 여지도서에 수록된 물산 항목을 통해 18세기 지역별 수산물의 생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였으며
균역 해세의 조세 수치 실적과 연계하여 지역의 어업 생산에 대한 부분도 추정하여 당시 어업 실태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성 있는 어장에 대한 민간의 사적 소유 체계의 발달은 어장 매매 문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는 한말의 수산업과 근대적 어업법의 도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